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빨리 던져주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내 몸통까지 먹힌다. 이해했지? 당연히 정장 입어야지. 자율복장이라고 하잖아. 실제 면접 가봐봐. 다들 정장 입고 있다. 면접에서의 복장 같은 것들은 표준 프로토콜을 가져가는 게 낫다. 가장 표준적인 안전한 방식이 낫다. 나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요소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괜히 내가 캐주얼이라고 해가지고 막 포인트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1분 자기소개는 자주 물어보긴 해. 1분 자기소개할 때 상대방이 듣는 것 같아? 아니면 안 듣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할게. 이력서를 미리 읽어온 사람들이 좀 드물다. 그때서야 이제 막 넘기면서 보는 거야. 1분 자기소개를 왜 시키는 거냐면은 이력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님 뭐 1분 자기소개 같은 거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외워야 돼. 1분 자기소개를 외우지 않으면은 조금 더듬거리거나 까먹거나 그러면은 뒤에서 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확고하게 잘 외워야 되는데 내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1분 자기소개를 아주 깊이 있게 듣진 않아.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외우기 쉬운 면접 대본을 만들기 좋아. 그러니까 대본 자체가 너무 어려워. 단어들이 내가 입에 안 달라붙어.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플로우 있지. 1분까지 안 가도 된다. 40초 정도 되니까 콘텐츠보다는 전달력에 집중해야 된다. 왜? 이력서를 딱 다 보고 나서 상대방을 봤었을 때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표정, 말투, 성량, 자신감, 첫인상 이런 것들 자체가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기억에 남아. 조금 전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필살기를 넣지 마. 왜냐면 안 들려. 네가 갖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분 자기소개에서 써먹었던 내용을 또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1분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모전 1위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야. 좋지 않지?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 때는 절대 필살기 쓰지 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징수와 강점 3가지 이런 걸 얘기하지 마. 왜? 또 물어봐. 면접에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자,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경험들을 예고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하나의 경험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고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주요 경험 같은 것들을 나열을 하면서 스토리라인을 잡아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연결형으로 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떨 것 같아? 면접관 입장에서 나 저 질문 해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야 들어올 땐 들어와봐. 이거 궁금하지? 들어와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면접에 대한 타임라인 자체가 내가 의도했던 면접으로 유도시킬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1분 자기소개는 외워라.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그거 망치면 다 무너져. 도미노처럼. 일단 공백기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공백기가 뭐야 일단? 공백기란 경력의 단절이나 기록될 수 있는 활동이 없는 기간을 공백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스타일과 전략적인 스타일이 있다. 일단 솔직한 스타일을 말하면 약간 예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정시 없이 달리다 보면 잠깐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듯이 걸음을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쉬어가는 기간이 이력서상의 공백기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떤 동아리 그리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왔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왔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각 또한 넓혀왔습니다. 많이 놀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좀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전략적인 스타일로 말을 하자면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는 치열하면서도 조용한 탐색전을 하던 기간이 공백기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취업 전선이라는 전쟁터에 나서기 이전에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무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았기에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 친구들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많은 조언을 보냈습니다. 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직무에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었다고 전략적인 스타일로 말할 수 있겠다. 대표님께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그래도 뭐가 조금 덜 감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 솔직한 스타일 있잖아. 진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 때는 솔직한 스타일이 맞는 거야. 오히려 막 변명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꼬리짐을 들어와. 나한테 계속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어에 급급하게 되잖아. 그러면 면접에서의 대부분 시간은 계속해서 변명하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빨리 던져주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도마뱀 전략이라 할 수 있겠지. 꼬리를 자르고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은 내 몸통까지 먹힌다. 이해했지? 네.
굉장히 우월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경쟁자가 존재했을 때 내가 쫄려. 비교 대상이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병풍이 될 수 있다는 걱정거리가 좀 있어. 병풍이 된다라고 느꼈을 때 있잖아. 일단 중요한 게 절대 흔들리지 마. 내가 병풍 상태에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돼. 걱정하게 되면서 막 압박 때문에 병풍이 된다라고 느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있지? 잘 듣고 경청하면서 비언어적으로 계속 어필해야 돼. 그것도 면접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면접을 옆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상태에서 보고 있다 하더라도 힐끗힐끗 여러분들 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치? 병풍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옆 사람이 얘기할 때 경청하고 끄덕끄덕이면서 열심히 상대방이 하는 말 잘 듣고 있다. 자세 고쳐도 않고 계속 이렇게 잘 듣는 비언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잘 어필해야 되고 본인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 좀 차별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필살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디어성 질문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냐? 본인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 같은 경우가 게임 체인저 질문들이야.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 병풍에 대한 시간을 버텨내야 된다. 알겠어? 병풍이 됐다고 해서 멍하니 있지 말자. 끄덕끄덕하면서 비언어라도 챙겨라. 그것도 플러스 요인이다.